4.84를 찍고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급락을 합니다. 채권 금리는 급락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무력 충돌이 중동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말 동안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기습 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현재 수천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전쟁을 선포하고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갑작스런 전쟁으로 인해 죽음과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지금하고 똑같진 않지만 과거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미국이 참전해서 걸프전을 통해서 이라크로부터 쿠웨이트를 해방시켰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S&P 500의 가격 변동과 채권 10년물의 가격 변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 일어났던 시점은 대략 이쯤인데요. 보시다시피 주식시장은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S&P 기준이고요. 보시면 이만큼 하락을 하게 됩니다. 몇 개월간 하락을 하다가 미국 참전하면서 반등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발생했던 시점보다 대략 한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말 이후에는 더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간 걸로 확인할 수 있고요. 확실한 건 그 침공 자체는 이제 많은 불확실성을 발생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쟁 발발은 이 정도에서 시작됐네요. 침공이 일어나고 나서 당시 보니까 금리가 꽤 높습니다. 9%에서 8.5% 10년물 금리가 이 정도에서 금리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91년도 전쟁이 끝나는 시점까지 해서 중간에 좀 튀어오르긴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중기적으로 크게 내려가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발발한 당시 시점에서는 오히려 금리가 좀 크게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아마 안전자산으로의 쏠림이 있지 않았나 하고 추측해 봅니다. 방금 살펴봤던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 걸프전은 미국 국외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미국을 직접적으로 공격한 9.11 테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11 당시에 S&P 500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발생했고요. 급하게 이렇게 내려갔죠. 발생하자마자 시장이 충격을 줬습니다. 시장 충격을 주긴 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작 지점에서 다시 시작 지점까지는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고 돌아온다, 리바운드 한다. 물론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1년짜리 그래프인데 9월 11일 날 발생했고 연말이 돼서야 이 영향을 다시 되돌립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로는 다시 뭐 그때그때의 경제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충격이 주어지고 거기에 다시 반등으로 돌아오기까지 대략 몇 개월 동안 다시 회복한다는 게 기본적인 전제고요. 이러한 일시적인 충격들은 항상 시장에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성향을 좀 이용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뭐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10년물 채권 금리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채권 금리는 사건 발생 전날 4.84를 찍고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급락을 합니다. 채권 금리는 급락을 하게 됩니다. 일단 급락을 하고 그리고 연말 이후에 다시 되돌림을 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채권 금리가 움직인 이유가 단기적인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움직인 거는 경제 상황에 맞게 움직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이번 분쟁으로 인해서 시장은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충격이 있을 거고요. 확전이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던 두 개의 사건들은 어마어마한 사이즈였고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은 일단 사이즈가 평소보다는 많이 커질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확전이 되는지 주변국들이 참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굉장히 상황이 꼬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잘못되면 크게 아주 확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당연히 위험하다는 거를 주변국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맞아 들어가서 단기간에 정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충격이 좀 크게 오고 그 당시에 생각에는 이게 아주 크게 확정이 되겠다 싶어서 자기 포지션을 이제 청산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롱을 들고 있다가 던져버린다든지. 보통 그렇게 하고 나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얼마 안 돼서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지고 있던 수량과 물량을 털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비중 조절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일부 팔고 기다리고 있다가 일부 나중에 다시 되사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데 사실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가늠이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서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을 봤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데 그 당시에서는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만약 그 판단하기 쉽다면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확정이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흔들림은 어쩔 수 없이 올 겁니다. 단기간에 흔들림은 어쩔 수 없이 올 거고, 그래서 현금 위중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럴 때를 이용해서 많이 흔들린 주식, 내가 사고 싶었던 주식을 이제 매수하는 타이밍으로 삼을 수도 있겠죠. 채권 금리 자체는 그 당시 충격이 있었을 때는 많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금리가 상승하는 그 상황이라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사실 좀 미지수입니다. 만약에 금리 상승기가 아니었다면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건 명확한데 현재가 금리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거의 상황이 반드시 현재의 상황에 딱 맞아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점, 그냥 과거의 상황을 빗대어 본 겁니다. 한번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확인한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제일 문제죠. 인플레이션과 불확실성 이 두 가지가 지금 부딪히게 되는데 과거하고 다른 점은 과거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한번 볼게요. 1990년도에 보시면 후반 인플레이션이 6.3%니까 꽤 높습니다. 높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마 그 쿠웨이트 침공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4.8에서 쭉 올라가죠. 그래서 유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해 초에 그게 이제 해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말로 가면서 이제 인플레가 좀 죽어가는, 인플레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보여지고요. 2001년도는 오히려 미국 본토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인플레가 오히려 경기 소비가 확 죽어버리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확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보여지다 보니 그 이후에 아까 봤던 그래프에서 S&P 500이 2003년도도 별로 안 좋아지는 모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은 이미 아마 좀 문제를 일으킬 것 같고요. 그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끼칠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생긴 이벤트다 보니까 좀 여유롭게 지금 전쟁이 일어났네, 여유롭게 돈을 좀 써볼까 이런 생각보다는 잠깐만, 전쟁이 일어났어? 이 사람들의 그 전쟁에 대한, 직접 겪지 않아도 그 전전 세대들이 겪은 전쟁에 대한 공포와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영화나 이런 것들로 분명히 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소비 위축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났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확정이 될 수도 있다고? 당연 유가 상승 때문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가격 상승을 막을 수는 없을 거지만 거기에 비추었을 때 소비도 같이 위축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인플레이션의 공포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하는 것과 안전자산이 선호하는 그 성향이 같이 맞붙어서 채권 금리 자체는 단기간으로는 조금 튈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이게 애매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애매한 상황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미국이 어느 정도로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미국이 만약에 깊숙이 개입을 하게 되면 채권을 더 발행해야 되는 거죠. 군비를 일으켜야 되니까.
전쟁 비용을 일으켜야 되니까. 지금 문제는 바이든이 내년에 대선에서 또다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확전을 선택할 수도 있는 옵션도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충격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충격은 항상 몇 개월 내로 다시 커버가 되었다. 그걸 기억해 주시고, 그 커버가 된 상황에서 그럼 더 올라가냐 더 내려가냐, 그거는 그 계속 흐르던 그 경기와 밀접하게 따라가니까 그건 확인해 보시고, 이전에는 채권 금리는 확실히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플레이션도 동시에 자극하는 유가 상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떨어진다 오른다를 뭐 얘기하기 힘들다. 전 개인적으로 이 상황에서 계속 멈출 것 같아요. 페드도 여기서 만약에 뭔가 확전이 되는 상황에서 뭔가 잘못 건드려서 소비 심리까지 위축되는 거와 결부돼서 뭔가 움직임이 크게 나온다면 페드도 비난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보는 상황, 그러니까 중립으로 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하고 안전자산 선호가 서로 약간 이렇게 캔슬되면서 아무것도 없는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한쪽이 더 세지면 그 세진 영향을 받아서 단기간은 움직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